안녕하세요. 저희는 K 비건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비건먼지 비건토크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은나 PD, 코코넛 PD입니다. 비건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올해부터는 영상뿐 아니라 이런 라디오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저는 비건먼지 운영진으로 기획과 제작, 그리고 회계나 채널 관리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영상을 제작하지만 저희 비건먼지 팀원들이 영상이나 이런 팟캐스트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북돋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본업으로는 콘텐츠 PM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예술을 알리고 예술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미디어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건먼지를 하게 된 것도 이런 글과 영상을 매체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올해는 이렇게 말하기와 팟캐스트에 좀 빠져 있어서 팟캐스트를 하게 됐는데 감사한 기회로 마포 FM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코코넛 PD를 모셨는데요. 원래 저랑 삐삐 PD가 둘이 같이 방송을 하는데 삐삐 PD가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와 코코넛 PD가 함께 했습니다. 코코넛 PD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비건먼지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멤버 코코넛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비건먼지 멤버가 아니었고 사실 비건먼지에 자막팀이라는 게 있어요. 비건먼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자막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외에 또 혹시 외국인 시청자들이 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 외국인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영어 자막도 번역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비건먼지 팀 안에 속하지 않고 외부에서 자막 번역을 영어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비건먼지 팀에 정식으로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비건먼지 팀에 합류하게 되어서 지금은 자막팀인 유하 PD와 함께 자막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영상도 기획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제가 출연하기도 하고 촬영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의 본업은 그냥 대학생이고요. 비건을 지향하는 대학생이고 요즘은 운동과 뮤지컬을 되게 좋아해서 종종 좋아하는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사실 저도 최근에 환절기 비염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염에 걸렸는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코코넛 PD랑 제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거든요. 맞아요. 네, 이따 공개할 예정이고요.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코너는 지난 2주 동안에 은나 PD와 코코넛 PD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코코넛은 어떻게 지냈나요? 개강했어요. 짧고 네. 강렬한 근황. 네. 더 이상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먼지를 살게 한 것들이라는 코너인데 살게 한 거 맞나요? 그냥 대충 명줄은 붙어 있어요. 약간 좀비와 같은 상태인데 좀비도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사이에 그 어느 상태니까 대충 살아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코코넛 PD도 지금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건가요? 좀 그렇게 될 각이 약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짧은 근황 잘 들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어가지고 운동을 계속 쉬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1달 반, 2달 쉬니까 너무 이렇게 몸이 부대끼고 조금씩 살이 붙고 네. 이제 옷이 조금씩 안 맞고 그런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니까 좀 해이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PT를 받으시나요? 네, 맞아요. PT를 끊었어요. 비싸겠다. 어떡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끊었기 때문에 그래도 회당 PT 가격은 좀 싸졌지만 아무튼 네. 저는 운동을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네네. 생존을 위해 생존 운동 원래 다 그런 거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더니 허벅지랑 엉덩이가 엄청 뭉쳐가지고 지금 되게 아프네요. 앉아있기에 불편하진 않으신지. 네, 열심히 자세를 똑바로 네. 하려고 노력하면서 앉아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거 약간 비건먼지의 얘기기도 한데 비건먼지에서 뉴스레터를 하자 이런 얘기 계속 많이 했잖아요. 그쵸. 코코넛 PD도 들어오자마자 뉴스레터 하고 싶다고 막 그랬고. 맞아. 네. 근데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 사실 제 업계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여행에 대한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이제 MZ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좀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크리에이터 중에 하나로 비건먼지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너무 감사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비건먼지의 뉴스레터가 처음 발행이 되었습니다. 와. 첫 번째 글을 제가 썼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주에 대해서 여행했던 저의 평화롭게 제주 즐기기라는 뉴스레터가 오늘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고 또 거기서 캐릭터를 만들어주셨어요. 맞아요. 저희 원래 그 비건먼지가 먼지 로고가 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제 사진을 보시고는 이제 그 플랫폼에 다니시는 이제 디자이너 분이 아마 그려주신 것 같은데 되게 귀여운 이렇게 히피 머리를 하고 있는 먼지 캐릭터? 가방을 메고 있는 그런 먼지 캐릭터를 맞아요. 해주셔가지고 진짜 귀여워요. 저도 봤는데 진짜 귀엽더라고요. 네. 저도 필진에 들어가 있어서 제 기억으로 제가 한 3번째인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손도 안 돼서 사실 좀 깝깝하긴 한데 그냥 이번 주 안에 써보도록 할게요. 아, 손도 안 됐어요? 처음 들었네. 그 얘기는 좀 녹음 끝나고 하도록 하죠. 네, 네네. 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쯤. 그죠. 두 번째 원고는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알아요. 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비건먼지 활동하고 있고 원래 영상 매체를 시작으로 했지만 팟캐스트랑 글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저희 비건계의 새로운 이슈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또 되게 흥미로운 소식이죠. 어떤 흥미로운 소식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어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그 되게 낯선 사진을 보고 했는데요. 저희 그 개도살금지 시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저희랑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랑 알기도 하고 비건먼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하반기 프로젝트인 다큐멘터리 영화에 출연진으로서 저희가 섭외하기도 했던 동물 해방물결의 지연님이라고 계신데 그 지연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자회견 하는 사진 옆에 되게 의외의 인물이 계신 거예요. 맞아요. 바로 김건희 여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사실 동물권 운동하면 아주 진보적인 운동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개도살 금지하는 걸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에 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었던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시죠? 영부인이신. 네, 맞아요. 말이 안 나왔네요.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님께서 또 시위 현장에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님과 윤석열 대통령님이 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시잖아요. 반려견을. 그래서 약간 좀 거기에 동감하고 나오신 게 동감하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동물권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생명에 대한 존중은 사실 좌우가 없죠. 그죠. 사람이라면. 누구든, 맞아요. 사람이고 우리가 생명이 있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연민은 누구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네요. 네, 이번에 이렇게 김건희 여사님이 기자회견 와주신 만큼 개도살 금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화이팅. 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되게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맞아요. 네, 기대하십시오. 일상 속 한 가지 주제를 잡아서 딥하게 풀어보는 비건 토크 시간. 오늘은 MBTI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비건들 말고도 되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MBTI 과몰입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비건들 중에서도 되게 MBTI 유형이 되게 확실히 딱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약간 비건들 특히 비건들 사이에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MBTI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다. T랑 F 중에 뭐가 많은 것 같고 E랑 I 중에 뭐가 많은 것 같다. 이 얘기를 제가 그 비건먼지 팀원들과 함께 있을 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팟캐스트 주제로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런 거 약간 과몰입자거든요. 맞아요. MBTI를 포함한 저는 사주 그리고 이제 뭐 점성술 그리고 타로까지 되게 다양한 이런 유사과학들. 사실 MBTI가 원래는 이제 성격 유형 테스트지만 그죠. 사실 저희가 이제 평소에 하는 대부분의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약간 유사과학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반화도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약간 혈액형처럼. 맞아요. 옛날 혈액형별 성격론처럼 MBTI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먼저 약간 주의를 드리자면은 오늘 저희가 하는 얘기는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 진짜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점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우선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비건들 중에서 MBTI 뭐가 제일 많을까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MBTI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비건들이 어떤 MBTI인지 알아야겠는 거예요. 저희가 무려 이거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설문지를 뿌렸어요. 2주 동안. 맞아. 근데 설문지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오케이. 최근 한 1, 2주 동안에 뿌려가지고 66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데이터를 수집해서 팟캐스트 녹음 전에 정리를 해봤는데 진짜 엄청 재밌었고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 66명 중에서 64명이 비건이고 2명은 비건이 아닌 분들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비건 친화적인 분들이 해주시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계산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그 비건인가요? 하고 첫 번째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비건인 사람들만 이제 대부분 해주시겠지 하면서 비건이 아닌데요 했을 때 저는 가로치고 아니어도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안 해도 돼요라고 해놨거든요. 해주셨더라고요. 그 두 분 누군지 궁금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 채널 비건들만 보는 것보다 논비건도 함께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듣고 있는 분들, 논비건인 분들 모두 다 환영하고 많은 비건이 아닌 비건의 친화적인 비건이 궁금한 사람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그래서 어떤 점이 제일 예상과 달랐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벌써부터 말하면 너무 스포 같긴 한데 가장 많이 나온 성적 유형이 있었잖아요. 16가지 아, 중에. 그거 벌써 공개하면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네. 네, 우선 저희가 어떻게 공개하려고 하냐면 그 EI 그리고 SN, 오케이. TF, JP 이렇게 있잖아요. 그 두 개씩. 네. 그 두 개씩 중에서 비율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E랑 I 중에서 전 당연히 E가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나도 더 많을 줄 알았어. 네, 왜냐면은 채식을 한다고 밖에 얘기하려면은 E여야 하지 않나? 맞아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왠지 그냥 이것도 편견인데 I인 사람 분들은 좀 채식을 한다고 얘기하기를 되게 어려워할 것 같은 약간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다른 뭐 비건이즘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보다 한국이 아직은 그래도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비건 풀도 되게 좁고 그 한두 달이 건너면 그냥 다 알고 대한민국 비건들은 그러니까 막말로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비건 풀이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네트워킹이 중요한 그런 소사이어티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가 많을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네트워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도. 근데 의외로 I가 더 많았습니다. 네, 66명 중에서 MBTI 유형이 이 외향형이라고 대답해 주신 분이 25명, I라고 대답해 주신 분이 41명, 무려 62%나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I인 분들도 많이 채식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전 두 번째 거 약간 예상하긴 했어요. 두 번째 거는 너무 납득이 가고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좀 압도적이긴 해서 놀라긴 했어요. 맞아요. S랑 N 중에서 자, S가 14분, 20이 아니고 21%로 그렇게 낮은 비율을 차지했고 N이 무려 52명, 78%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66명 중에서 52명이나 N이었다니. 네. 자, S와 N의 차이가 뭔지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E랑 I는 외향 내향인 건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N이랑 S는 N이 약간 상상력이 풍부하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해하는 어떤 판단하는 스타일이고 S는 조금 더 약간 그런 거, 약간 터무니없는 거 물어봤을 때 그걸 왜 상상해? 약간 이런 게 S라고 하더라고요. 눈앞에 닥친 거에 약간 집중하는 스타일이 S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시가 있었는데 하나 설명해드리면 나 뭔지 알 것 같아. 아, 뭔지 알아? 아, 맞나? 등산하는. 아니야, 나 딴 거야. 예시가 되게 많잖아요. SN 중에서 늘 가던 밥집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다 먹고 귤을 줄 때 N은 상상을 하거든요. N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갑자기 왜 디저트로 귤을 주시지? 디저트를 원래 안 주셨는데 디저트를 주기로 하신 건가? 아니면은 갑자기 왜 귤을 주셨지? 뭔가 아는 분 중에 귤을 선물해 주셨나? 아니면 귤 농사를 하는 지인이 있는데 이번에 수확했나?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귤을 먹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S들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밥을 먹고 맨날 가는 밥집에서 갑자기 귤을 준다 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귤이네. 와, 좋다. 와, 신기하다. 저희는 둘 다 N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귤을 받았으면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귤이네? 왜 귤을 줬지? 혹시 지인분 중에 귤 농사 하시는 분이 계시나? 그럼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이 지인이신가? 근데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다 엄청 좁아가지고 서로 안다 그러는데 그럼 세븐틴 부승관님도 아는 사이인가? 대박죠. 그러면 부승관님이랑 막 어렸을 때 막 학교 같이 다니고 학원에서 다 아는 사이고 그런가? 왜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세븐틴 사랑합니다. 네, 아무튼. 아니 그래서 귤 얘기하다가 세븐틴까지 가는 이런 N의 상상력. 네, 저는 그런 그런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N끼리 대화하면은 약간 흔히 말하는 대환장 파티. 맞아요. 그 우주까지 가버릴 수 있는. 의식의 흐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비건 번지에도 많긴 해요. 아무래도 크리에이터 팀이다 보니까 다들 없는 거에 대한 상상력과 연결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친구 중에 S가 있었는데 진짜 물어봤을 때 귤 나왔으면 어때 했는데 귤이다 맛있겠다 끝 이렇게 하는 걸 너무 듣고는 와 저렇게 생각이 끝난다고? 오히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건들은 이렇게 N이 훨씬 많았다. 근데 이게 약간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비인간 동물을 식사나 음식으로 내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앞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동물이 어떤 사육 과정을 거치고 어떤 삶을 살아서 죽어서 우리 앞에 오는가를 생각하는 데는 N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기는 했어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사실 모든 권리라는 게 다 어떤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민권, 이 권리, 인권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처음에 아이디어였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였다가 그게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삶의 어떤 게 되는 건데 국가 이런 것도 사실 개념일 뿐이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권리 이런 것, 법 이런 것도 사실 다 원래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러니까 허상인 건데 허상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없는 건데 상상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그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동물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물한테 권리가 있고 비인간 동물도 사실 살아가고 싶을 거고 그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게 부당하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S보다는 N들이 조금 더 멀리 가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S가 약간 동물들의 그런 권리나 다른 소수자의 권리나 그런 거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죠. 왜냐면 되게 그것도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착취와 폭력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마주하는 순간 S인 분들도 이거는 명확히 눈에 보인다. 라고 하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약간 그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S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희망적, 오히려 되게 든든한 게 S이면서 비건이다 더 든든한 느낌? 맞아요. N들은 조금 터무니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S였다가 N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비건은. 맞아. 그리고 이제 네. 또 제일 재밌는 나는 뒤에 거 두 개가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우선 T와 F 중에서는 네. 이거 저도 근데 이거 약간 반반이거나 반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반전이 없었어요. 네, 자, 그래서 공개해 주시죠. 네, 66명 중에서 MBTI 유형이 T라고 대답해 주신 분은 31%, 21분 계셨고 F라고 대답하신 분은 68%, 45명 계셨습니다. F가 훨씬 더 많았어요. 두 배 이상. 네. 2배 이상이네요. 네, 딱 2배네. 이건 뭐죠? 이건 뭘까요? 근데 역시 F는 공감이니까요. 이것도 약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T긴 해요. 제가 T인데 되게 뭐라 그러지? 공감하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비건이고 아니고를 넘어서 T랑 F는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맞아요. T랑 F는 둘 다 공감을 하는데 그 공감을 어떤 기준에서 받아들이고 어떤 기준에서 프로세싱 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다 뿐입니다. 여기서 저는 F고 이제 코코넛 저는 T니까 T입니다. 한번 네. T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럼 T로서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비건이즘 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약간 그러니까 저는 비거니즘을 처음 결심한 게 딱 그게 있잖아요. 되게 동물들이 이렇게 사육당하고 이렇게 도살당하고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쌍한 것도 불쌍한 건데 뭔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살육을 하고 되게 이러는 게 너무 옳지 않은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이성적으로.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면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비거니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러지? 다른 분들 중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동물들이 그렇게 그런 거를 겪으면 되게 막 엄청 막 울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막 공감하고 네. 마음이 아프고. 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말한 게 제가
막 그런 뭐 로봇 같은 사이보그 막 그런 로봇 같은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런 걸 보고 소식을 접하고 그런 매체에서 그런 걸 보면 충분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솔루션을 내는 게 낫다. 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보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F인데 T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감정이 저도 있지만 감정 공감을 잘 하냐 했을 때 공감은 해도 막 그게 와닿거나 정말 막 똑같이 느껴지거나 그 정도까지의 공감을 하진 못해요. 네네. 이건 사실 F랑 T를 떠나서 개인 성격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전 좀 더 이해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약간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이 부조리하고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언가 바뀐다라는 구조가 보였을 때 그럼 행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담인데 여기 계신 은나 PD님이 되게 F라고는 하는데 되게 T도 거의 반반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T랑 F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한 4대 6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F가 그래도 6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약간 사회화된 F인가? 누가 다쳤다 그러면은 어떻게부터 나오긴 하거든요. 막 왜 다쳤어? 이건 안 나오고. 저도 어떻게부터 나와요. 저도 사회야. 아니야, 너는 왜 하는 진짜? 것 같아요? 그랬나? 왜?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약간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거. 티들의 객관화 네. 화이팅이시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비건들은 F가 더 많았다. 많았다. 오히려 N이랑 S보다도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약간 스테레오타입대로 좀 더 공감을 잘 하니까 고통에 공감을 잘 해서 비건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혹은 비건인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이런 게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T든 F든 간에 공감은 똑같이 할 수 있고 고통과 착취의 부조리를 느낄 수는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 차나 혹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는가의 차이도 저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각자 살아온 환경이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느꼈어요. 이 얘기하면서 생각난 게 사실 저는 영상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아서 비건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도살 장면을 네.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막 저건 너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글을 읽고도 공감을 너무 해가지고 비건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심지어 그 친구는 영상을 참 못 보겠다고 하면서 비건을 했어요. 한 번도 아직 영상도 본 적이 없고 비질도 안 갔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제가 보기에 제 주관적 생각으로는 찐 F. 이게 글만 읽어도 그 상황을 상상해서 거기에 공감을 해버리니까 영상이나 직접 가는 거 너무 본인이 힘들 것 같은 거죠. 몸으로 공감을 해버리고 막 그게 올 테니까. 그래서 정작 그런 매체나 실제로 보는 거를 좀 꺼려하면서 비건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모두가 비건이 되는 매체나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넘어가서 마지막 드디어 J와 P입니다. 자, J와 P입니다. 이게 제일 좀 이거는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결과가. 이게 제일 의외였는데 66명 중에 J 계획형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24명, 36%였고 P 즉흥형이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42명, 63%였다고 합니다. 네, 방금 제가 뭐 결과를 캡처하느라고 소리가 들어갔는데 네. J가 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P가 많더라고요. 거의 2배 가까이 많네요. 혹시 이거를 보기 전에도 약간 J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가 제가 비건을 하기 전에 원래 P였거든요. 네, 어머. 저 ENFP였어요. 어머. 세상 어머. 난리 나는 ENFP였는데요. 근데 채식을 하는 시점과 일을 시작한 시점이 전 비슷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시기랑 비건을 한 시기가 비슷했는데 그래서 일을 해서 J가 된 건지 비건을 해서 J가 된 건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제가 J로 바뀌었거든요. 분명히. 네네. 성격도 원래 진짜 MFP 같았어요. 그냥 완전 즉흥 그 자체. 약간 이런 거였어요. 야야야는 뭔지 모르겠는데 텐션이 코코넛만큼은 아니었지만 MFP라고 모두 텐션이 높은 거 아니랍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뭐였냐면은 길 가다가 저거 하고 싶다 하면 해야 되고 저거 들어가고 싶다 하면 저기 들어가 봐야 되고 나 그런데. 저기 맛있겠다 하면 저기 들어가서 먹어야 되고 원래 그랬거든요. 네네네. 채식을 하면 아시겠지만 내가 저기 가서 먹고 싶다 한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미리 검색을 하고
그 간판을 막 검색해가지고 저기 채식 옵션이 있을까? 무슨 메뉴를 팔고 있지? 내가 뭘 먹을 수 있고 어디까지 이동해야 되지? 막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약간 피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의가 강제로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피인데 되게 비건으로 약간 뭐라 그러지? 뭘 찾아다닐 때 엄청 제이처럼 변해요. 사실 제가 여기 마포 FM 오기 전에도 내가 지금 출발하면 조금 시간이 붕 뜰 수도 있겠네? 근처에 시간을 때울 만한 카페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근처에 비건 옵션이 되는 카페를 그 채식 식당을 찾아준 어플로 사실 좀 한번 돌려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 세밀에 갔다 왔군요. 그래서 이것도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갔다 온 거 아니고 그냥 찾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근처에 있는 아무 카페나 들어가서 시간을 때우고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채식 식당 어플을 돌려보니까 근처에 좀 유명한 비건 베이커리가 뜨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갔다 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먹고 싶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가 비건들은 좀 힘드니까 제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피인 게 되게 많이 좀 의외였고 되게 신선하고 놀랍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비건 되기 전에도 피었고 지금도 엄청 피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비건이 될 때 왜 가능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먹고 싶은데 들어가서 먹어보자가 비건 안 된다고. 전 애초에 뭘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게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피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들도 있긴 하겠네요.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먹는 게 혹은 외식할 때 어디서 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네. 비건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비건 치고도 외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보통 비건들은 집에서 많이 해 드시잖아요. 맞아요. 되게 저는 바깥 생활을 하는 바깥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줄 알고 제가 설문조사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비건이 된 후 되기 전과 MBTI가 바뀌었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실 나처럼 피해서 제의가 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실제로 전체 중에서 11%가 바뀌었다고 하셨고 27%가 모르겠다고 하셨고 61%가 영향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실은 10%가 바뀐 건 좀 크다고 생각을 한 게 아무튼 66명 중에 6명은 비건을 한 다음에 MBTI가 바뀐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설문이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게 이 질문 정말 하기 잘했다 하면서 이제 주관식도 넣었거든요. 주관식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은 기대된다. 우선 저처럼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ENFP였는데 ENFJ가 됐어요. 혹시 본인이 쓰신 건가요? 이거 내가 썼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둘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원래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곤 했는데 채식을 하고 나서는 어디서 뭘 먹을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서 제의가 된 것 같아요. 저거나 저랑 비슷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그 밑에 것도 읽어드리면 이분은 2개나 바뀌었어요. 원래는 INFP였는데 INTJ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드리면 어딜 가나 비건, 채식 옵션 식당을 찾아두어야 마음이 편해서 이동 위치나 약속 장소에 따른 식당을 미리 계획함. 육식주의에 지배된 관점에서 벗어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비건이즘의 속성에 따라 사고형으로 변함. 이라고 음슴체로 남겨주셨는데 근데 똑같이 그런 비건이즘을 접하면서 F에서 T로 바뀐 분들도 계시고 T에서 F로 바뀐 분들도 계시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밑에 쭉 읽어볼게요. 네네. 또 되게 흥미로운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말투도 아주 이성적이신 것 같아요. 네네. 빨리 듣고 싶다. 사고형으로 변함. 그리고 바로 말씀하신 게 바로 밑에 있었어요. 바로 있는 게 F에서 T로 바뀌었습니다. F로 살기 어려운 비건 세상 물결 해주셨거든요. 자, 이게 F가 더 많은데 비건들이 지금 F로 살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게 있어요. 잠깐 저는 사람의 MBTI 중에 제일 바뀌기 쉬운 게 T랑 F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 T인 사람이 힘들면 F로 바뀌고 F인 사람이 힘들면 T로 바뀌는 경우를 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의 F인 남자인 친구들 중에 군대 가서 좀 힘들어서 T로 바뀐 친구들도 있었고. 진짜요? 네. 그리고 저도 T인데 되게 엄청 외롭거나 힘들면 F인 면모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F가 T보다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렇게 주관식 답변을 써놓은 거는 F에서 T로 바뀌었다가 많다? 이거는 진짜 사실 어떻게든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포장을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제 F인 채로 비건을 하면 되게 공감해야 되는 고통이 많아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하긴 해요. 왜냐면 저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맨 처음에 비건을 하고 또 이제 비건 한 다음에 또 약간 힘든 시기에 막 잠 잘 못 자고 피곤한 시기이고 막 되게 동물권 관련된 콘텐츠를 막 본 직후에 갑자기 길을 걷다 고깃집들이랑 수조에 물살이들이 막 있는 거를 보고 걸어갈 때 갑자기 문득 모든 건 잘못됐어. 다 너무 고통스럽고 다들 너무 불쌍하고 다 인간이 너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찐 F 모먼트잖아요. 이거 진짜 맞아요.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약간 모든 게 잘못된 것만 같은? 네. 모든 게 뒤집혀져 있고 잘못됐고 다 죽고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슬픈 거예요. 네. 근데 늘 그렇진 않은데 그런 타이밍이 있는 건데 그럴 때 약간 이런 거를 내가 정말 늘 감정적이고 늘 공감을 잘해서 길을 갈 때마다 모든 가게에 있는 동물성 음식들이나 혹은 내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동물성 물건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은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F로 살기가 혹은 내가 많이 공감하며 사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근데 F로서 그렇게 살면서 공감하면서 살기에 비건으로 되게 힘들다는 사실에는 되게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F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한국의 비건들은 되게 좀 많이 힘들게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구나. 다들 그래서 기후 네. 우울증도 오고 네. 비건 우울증도 오고 앵그리 비건도 하고 하는 거 그래서 아니겠어요? 인류애가 떨어지면 T가 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인류애가 떨어질 때 T가 강해지는 거구나.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지 약간 알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네. 이건 탕라마님이 남겨주셨는데 탕라마님 혹시 아세요? 알죠. 네, 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고 부산 비건 지도 만들어주셨던 분이신데요. 그걸 탕라마님이 만들어주셨구나. 네, 오케이. 저희 친구기도 합니다. 어머, 탕라마님 어머. 언제 한번 모시고 싶네요. 다음에 저도 모셔주세요. 네, 듣고 있니 탕라마? 네, 어떻게 남겨주셨냐면 원래는 대문자 I였는데 비건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사람 좋아 E가 되었어요. 지금은 I랑 E랑 2% 차이 나요. 그러니까 E가 되신 거예요. 신기하다. 오. 제가 말했던 거랑 약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비건들의 네트워킹이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렇죠. 약간 특히 그런- 비건을 유지할 때 네트워크가 되게 맞아요.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E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또 몇 퍼센트가 나왔냐? I가 또 저희가 많게 나왔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사실 37대 62는 그렇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의미 있는 차이가 맞긴 맞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다른 거에 비해 덜 나는 편이긴 해요. 맞- S랑 N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덜 나죠. 맞아요. SNTF에 비하면 EIJP가 되게 차이가 좀 그나마 좀 덜 나는 편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쭉 있었냐. 대부분은 이제 P에서 J로 바뀐 경우 또 있었고 또 이런 것도 있었네요. 되게 비슷한 케이스로는 ENFP였다가 이분은 ENFP는 잘 안 바뀐 저도 ENFP였지만 ENFP가 잘 바뀐 MBTI는 또 아닌데 그 MFP 또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근데 ENFP에서 ESTJ가 되신 분이 계세요. 어머, 그럼 E 빼고 다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NFP가 STJ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쓰셨냐면은 직장 생활 빡시게 하면서부터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중시, 감정 배제, 계획 탄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근데 비거니즘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비건을 하시면서 같이 또 직장 생활도 빡시게 해주신 게 아닌가. 사실 여기서 MBTI가 바뀌었다고 하신 분들 중에 비거니즘이랑 또 관련이 없이 그냥 또 후천적으로 바뀌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랑 비슷한 유형도 있어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아까도 이제 그 탕라마님도 I에서 E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번엔 반대가 있네요. 어머. 반대도 마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마희님도 원래 NFP, ENFP셨는데 다 NFP야. NFP셨는데 지금은 INFP가 되셨대요. 어머.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유 해서 써주셨는데 원래는 새로운 사람 사귀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두루두루 많이 노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들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비건 지향하고 나서는 그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도 살짝 서먹해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비건이라는 걸 말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힘들어지고 만났을 때 아무래도 밥 먹는 거에 제약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만나게 되고 점점 친구 사귀는 게 어려워지니까 저절로 집순이가 되었어요. 라는 아주 슬픈 사연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차피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그니까 되게 뭐라 그러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비건만 만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가 비건인 걸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단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비건 먼지에 들어와서 되게 비건을 지향하는 동료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단체 활동 이것저것 하면서 비건이 뭔지 최소한 이해는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건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 만나도 되게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막 비건이 되고 나서 서먹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 맞지 않아서 제각기 갈 길을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 된 겁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행복한 그런 친구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행복한 비건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고민 해결사가 등장하신 것 같은데요. T여서. 너무 공감합니다. 이렇게 거의 그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T로서 네. 공감과 해결책을 줬는데요. 거봐요. T도 공감할 수 있다니까요. 네, 전 T가 공감 못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아, 네. 네. 고독이 제발 저린다고. 근데 그런 통상적인 어떤 편견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도 들으면서 좀 속상하네요. 역시 F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네. 왜 그랬을까? 왜 서먹해졌을까? 진짜 그 친구들 좀 나중에 다 비거니즘 더 잘 알게 된 다음에 마희님께 미안해했으면 좋겠네요. 그니까요. 근데 물론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사람 좋아 사람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어디 끼는 거 좋아하고 내가 껴있는데 나 빼고 만나면 되게 섭섭하고. 뭔지 알아요. 원래 MFP 특징이 나 빼고 만나면은 큰일 나거든요. 내가 껴야 돼 맨날. 나 MFP인가? 나를 빼고 만나면 너무 섭섭해. 근데 이제 채식을 하다 보니까 가끔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어디 가서 뭐 먹자 하다가 맞다 은나 있으니까 딴 거 먹자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맞아요. 그때 약간 되게 안가족 기분이 들어요. 지금이야 그냥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엔 되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내가 네. 분위기 흐리는 것 같고 다 같이 재밌게 놀고 싶은데 내가 껴가지고 좀 흥을 좀 깨트리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좀 제가 나서가지고 그냥 안 나가기도 하고 나 그날 시간 안 될 것 같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비건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다행히도 제가 속했던 조직? 제가 속했던 단체나 친구들 중에서는 비건에 대한 이해도가 있거나 혹은 궁금해하거나 오히려 나랑 친구니까 내가 여기 속해 있으니까 같이 먹을 수 있는 혹은 이제 메뉴를 좀 섞어서 먹는데 채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찾아보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진 않았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인스타 친구인데 인스타에 계속 올리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그 친구 무리에서 딱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마치 키워들도 엘라에 한 명이 필요하듯이 그 조직에서 그 딱 한 명 비건 친화적인 한 명만 더 있어도 되게 좋거든요. 네네네. 그 한 명이 이제 같이 저를 지지해주면은 좀 외롭지 않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 한 명을 좀 만드시거나 혹은 아까 열심히 설명해주신 코코넛의 제안처럼 다른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저도 비건 되고 되게 좋은 친구 많이 만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생각도 해요. 사실 꼭 비건도 그렇고 페미니즘도 그렇고 저도 되게 옛날에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네. ENFP 특징이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거 맞아요. 알죠? 제가 ENFP 된다면 되게 솔직해진 거거든요. 저 원래 ENFP일 때는 진짜 모두에게 둥글둥글하게 이게 뭐라고 해야지? 미움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되게 숨기고 내 본심도 많이 숨기고 하하호호 뭐 지금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땐 더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다 잘 지내야 되니까 내가 이게 좀 싫고 불편해도 참고 넘기고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친했던 친구들과 지금 친한 친구들 생각해보면은 사실 지금 훨씬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걸러질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당장은 섭섭하고 그럴 수 있어도 그 친구들도 악의를 가진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알게 되고 또 그 무리에서도 채식을 좀 지향하게 되거나 관심 갖게 되는 친구가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친구가 또 다시 한번 또 그 무리에서 이제 채식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럼 마희님이 다시 또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희망을 놓지 말아보자. 여기서 한마디 하자면 악의를 지닌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좀 잘 가려서 좀 그렇게 보는 눈도 좀 필요하다. 아니 왜냐하면 내가 겪었으니까. 진짜? 내가 겪었으니까.
네. 다행히 내 네, 친구 들으셨죠? 중에서는 아기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네. 친구들이었으면은 그게 아기를 가지고가 아니고 뭘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고 싶네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F와 T의 세계관 차이인가 봐요. 저는 좀 좋게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아기를 가진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애초에 기대를 제일 낮게 설정해 놓고 만나기 때문에 사람을. 아. 네, 아주 흥미롭네요. 네. 네. 그럼 그 다음 또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아요. 저희 이제는 사실 그 답변해주신 분들 한 14분 계신데 비슷한 케이스를 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드디어 대망의 MBTI가 계속 결국 뭐가 나왔나 이제 소개하려고 해요. 우선은 16개 MBTI 골고루 나오긴 했는데 이제 한 명씩 나온 분도 있고 무려 10명이 넘게 나온 분도 있어요. 어메. 자, 이제 저희가 역순으로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순서대로. 딱 한 명씩 나온 MBTI가 네. 4개가 있거든요. 네. 자,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자, 한 명만 나온 MBTI 4개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ENTJ, 네. ESTJ, ESTJ, ESTP, ISTJ.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거 전부 다 T임.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어디서 통계를 봤는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MBTI 유형이 ISTJ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많은 MBTI인데 어떻게 채식하는 MBTI로 한 명밖에 안 나왔을까? 한국은 너무 비건하기 좋은 속상하다. 나라고. 한국은 비건이즘을 실천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해도 한 명은 좀 섭섭하네. 이 ISTJ 분 한 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여기 나온 ENTJ, ESTJ, ESTP, ISTJ 분들 다 너무 소중합니다. 심지어 한 명 빼고 다 ST예요. 그러네. ST가 역시 비건을 하기 좀 어려운 MBTI일까요? 일까요? 한번 다들 네.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3명 있는 분인데요. 저 네.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심지어 ISTP는 한 명도 없네요. 아예 없는 MBTI도 있었구나. ISTP가 한 명도 없네요. ISTP는 0명입니다. ISTP 찾습니다. 비건 네. 동치 찾습니다. ISTP 비건 뭔지 인스타그램 DM으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이걸 듣고 있는데 내가 ISTP다. 비건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든 간에 한번 네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도 ISTP가 있긴 있구나. 있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네, 마포구에 있구나. 진짜 없을지도. 아니 저희 팟빵 팟캐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네. 네, 우선 오케이. 들으면은 듣고 계시다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3명 있는 MBTI가 있죠. 3명 있는 MBTI ESFP입니다. 네, 역시 F가 살렸네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게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MBTI 처음에 유행하기 시작할 때 막 MFP가 엄청 인싸 유형의 MBTI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인싸 MBTI라고 하는 게 ESFP가 있고 ESFP가 있어요. 근데 지금 ESFP가 3명밖에 또 여기 비건들 중에서는 없어서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비건분들 중에서 되게 인싸 재질이신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니까요. 더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그 인싸 재질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MBTI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ESFP랑 ESFJ. ESFJ 66분 중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니까 ESFJ도 없네. 없네. ESFJ였고 ISTP 없어요. 그러니까. S가 이래서 없는 거야. 둘 다 S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다음 이제 그 다음으로 4명씩 있는 MBTI가 4가지 있는데요. 네. E랑 I 섞여 드디어 이제 네. 내가 보니까 점점 이제 많은 걸로 갈수록 I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4명 있는 거는 우선은 ENTP 그리고 INTJ, ISFJ, ISFP입니다. 각각 4명씩 이제 해주셨어요. 그리고 ENTP 4명 중에는 제가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네, ENTP시군요. 네, ENTP입니다. 많지 않은 MBTI였네요. ENTP도 또 중에서는. 근데 ENTP가 저희가 통계 낸 것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적지 않은 좀 중간 쪽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ENTP가 또 한국에서 보기 힘든 MBTI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ENTP 많이 없는데.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요, ENTP는. 그런가요? 왜 살기 힘들죠? 그냥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자기 전까지 1부터 100까지 중에 대충 6, 70 정도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6, 70번씩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하거나 항상 말로 꺼내는데 나 빼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를까 내가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약간 아. ENTP는 약간 그런 MBTI거든요. 되게 사회화가 힘드셨겠어요. 저 사회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난 사회화 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 비건먼지도 하나의 사회인데. 아 그거는 약간 소수니까. 아 비건먼지 그리고 소수니까 가능하다. 비건이라는 좀 공통된 주제가 있으니까. 되게 ENTP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그런 특징이 또 있군요. 또 ENTP를 그대로 까 뒤집은 거 ISFJ도 똑같이 4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다 반대인데 4명씩 있는 게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 4개의 MBTI가 서로 궁합이 잘 안 맞는다고 안 어울린다고 하는 MBTI예요. 그렇구나. 네. 이거까지 아셨나요? 혹시? 아니요, 몰랐어요. 너무 재밌네요. 역시 네. MBTI 과몰입자를 데려오길 너무 잘했어. 나도 꽤 과몰입하는데 더 심한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는 그 MBTI 궁합까지는 솔직히 별로 안 믿는 거거든요. 맞아. 사실 난 궁합은 그 MBTI 궁합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극이라고 했는데 말 잘 통하면 엄청 잘 통하거든요. 그니까요. 맞아. 저도 원래 ENTP랑 ISFP랑 안 어울린다고 하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중에 ISFP가 있고 물론 그 친구랑 친해지는데 처음에 한 1, 2년 좀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긴 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되게 ISFJ랑도 안 어울린다고 그러는데 또 ISFJ 중에서도 진짜 별로인 사람이 있고 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떠올려보니까 전 주변에 ISFJ가 별로 없긴 해요. 저는 일단 제 주변에 최소 2명 있고요. 되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MBTI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관계라는 게 서로 노력하는 거고 다 개인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맞아요. 궁합이 맞겠습니까? 이제부터 소개할 MBTI는 좀 10% 이상이다. 조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MBTI들인데요. 자, 먼저 대망의 INFJ 6명. 딱 10% 너무 네, 딱 10%네요. 6분입니다. 저는 사실 INFJ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궁합표에서 ENTP랑 잘 맞는다고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걸 믿거나 과몰입하는 건 아니고요. 과몰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완전 과몰입자여서 내가 여기 섭외한 건데요. 아니, 누가 그래요? 비건먼지 내에서 사실 MBTI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나랑 저랑 은나 PD만 관심이 네. 있어가지고. 제가 그나마 좀 재밌어하고 제가 맨날 저는 우리 팀원들 MBTI 다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 팀원들 MBTI, 회사 동료들 MBTI 그리고 친구나 뭐 친했던 사람들 MBTI를 다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왜 네. MBTI를 알고 있어? 이렇게. 왜 모르고 있어? 그러면. 그치. 그니까. 그게 너가 과몰입자인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네. 저도 INFJ 참 좋아해요. 저도요. 저 되게 친한 친구 중에 INFJ가 있거든요. 말도 잘 들어주고요. 그러니까 또 INFJ가 전 좀 감동을 많이 줘 나한테. 왜냐면은 INFJ인 분들이 다정해요 좀. 저는 제가 INFJ한테 감동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오, 좋은 사람이네. 그죠? 알고 있습니다. 진짜 좀 재수가 없네요. 네. 저도 물론 감동을 줘요. 왜냐면은 INFJ인 친구들이 감동을 잘 주고 또 감정을 잘 느낀 다음 표현도 너무 잘해줘요. 내가 예를 들면은 오랜만에 만난 다음에 밥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너 만나서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어. 너 덕분에 오늘 행복했어. 이렇게 말해주면은 INFJ인 친구들은 더 그것만큼 큰 표현을 해줘요 나한테. 나도 너무 즐거웠어. 그렇게 말해줘서 행복해.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죄송한데 지금 좀 오글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네. 네. 그게 INFJ와의 대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네. 저랑 또 짐 중에 INFJ가 있는데 막 그거만큼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약간 근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 많은 MBTI는 바로 7명 ENFJ입니다. 저입니다. 와. 또 ENFJ가 또 밖에서 살기에 되게 좋은 MBTI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람도 근데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사람도 되게 잘 사귀고 공감도 잘 해주고 네 그리고 약간 좀 딱딱하고 일 처리도 잘하고 약간 그런 MBTI라고 갑자기 막 칭찬해 주시니까 민망한데요. 네. 사실 한국에 ENFJ는 되게 없는 유형 중에 하나이거든요. 진짜요? 비율이 별로 많은 것 높지 같은데. 않아요. 근데 여기는 7명이나 있어. 그러니까 ENFJ들이 좀 근데 내가 느끼기에 저도 ENFJ지만 좀 욕심쟁이들이 많아요. 맞아요. 욕심쟁이들이고 다 잘하고 싶고 좀 그리고 너무 이런 마음 좀 웃긴데 흔히 말하는 선동형 캐릭터. 그 사진 보면은 막 정의로운 사회 활동가 이런 초록색인데 저 마침 지금 찾아보고 있었잖아요. 팔 들고 있고 나를 따르라 약간 이러고 있는 애가 ENFJ거든요. 약간 사회 운동의 주인공, 선도자, 동정 시민은 조력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비건먼지를 제가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렇네. 봐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MBTI가 어느 정도 또 말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팟캐스트 하자고 막 꼬시고 MBTI로 또 얘기하자고 꼬시고 그리고 비건먼지 맨 처음 하자고 사람들 꼬시고 이런 거 다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은나 PD가 있어서 팀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ENFJ는 스스로 항상 고통받는 MBTI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근데 왜 비건 많은지 내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ENFJ가 비건이 많은 이유는 모순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봐버렸어. 이 비인간 동물의 착취에 대한 모순을. 그걸 봤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착해서 이런 게 아니고 착하거나 막 불쌍해서 유유 이런 느낌이 아니고 ENFJ는 약간 욕심쟁이여가지고 모순이 있으면은 행동이나 생각 중에 하나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되게 티 같은 면도 좀 있어요. ENFJ가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ENFJ가 조금 F 중에서 T랑 가깝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 생각과 행동 중에 교정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교정하는 쪽인 사람들이 이제 비건이 되고 생각을 교정해버린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럼 아예 안 되거나 아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거 애매한 그런 게 없어요. 오, 야, 흥미롭네요. 네. 한국의 모든 ENFJ 비건 지향인 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가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제부터 저는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다음이 8분이 속해 있다고 답해주신 ENFP입니다. 야, 소중합니다. 이 각박한 한국 사회에서 심지어 비건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근데 ENFP니까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하게 약간 난 비건 하려고. 저 ENFP 되게 좋아해요. 더 친한 친구 중에도 ENFP 있어요. 물론 비건 아니지만 아무튼. 진짜 웃기다. 아니요. 근데 네. 제가 그러니까 친한 친구 중에 ENFP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옛날에 갓 성인이 되고 나서 몇 달 동안 채식을 했었대요. 비건까지는 아니고 약간 페스코 정도 채식을 했었는데 약간 좀 회식 같은 걸 많이 나가야 되는 친구였어요. 뭔지 알 것 같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속상해라. 그렇군요. 네, 그래서 되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비건먼지 팀원 중에서도 ENFP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구요? 최소 PD님이 아, 맞다, 그렇지. ENFP예요. 어머, 까먹고 있었다. 나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기억한다면서요. 아무튼 채소 PD님 죄송합니다. 듣고 있을까요? 과연? 네. 근데 이제 ENFP 분들이 많은 이유는 제가 이제 과거의 ENFP로서 추측해 보자면은 ENFP가 되게 넓고 얇은 관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ENFJ든 ENFP든 공통적으로 조금 오지랖이 있는 편이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뭐 하는지 궁금하고 저 사람 뭐 하는지 궁금하고 저 사람 되게 멋있는데 왜 저걸 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친구 따라 채식 시작했거든요. 친구가 채식을 하는데 쟨 채식을 왜 하지?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ENFP였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NFP들은 세상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건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타당한 추측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의외였어요. 자, 9명 나온 9명인 있어요. INTP입니다. 야, INTP. 근데 또 INTP가 ENTP랑 되게 비슷한 거 아세요?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몰라요. ENTP가 이 외향형 유형 중에서 제일 내향형인 유형이래요. 아.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님이 내향형이에요? 저는 공감이 안 가는데요. 죄송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향형이라는 게 아니고요. 네. 내향형 같다고요. 같지도 않은데요. 죄송하지만 어딜 봐서 스스로 내향형이라 생각하시는 건지.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내향형, 외향형이 텐션이 높다 낮다 외향형, 내향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진짜 제가 이 말 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 일단 저도 낯을 가리고요. 사람 처음 만나면. 진짜 믿지 못하겠네요. 저 사람 처음 만나서 저 사실 이거 낯가리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로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가 아무튼 그리고 ENTP가 약간 사람들이랑 놀다가도 혼자만의 시간을 진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 가지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그냥 나만의 것을 하는 시간이 없으면 진짜 너무 기가 빨려요. 사람들이랑 아무리 같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같이 안 해도 약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ENTP로서 INTP와 공감 가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이구나. 네, 약간 그리고 ENTP는 마이웨이라고 크게 말하는 스타일이고 INTP는 마이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이웨이로 살아가시는 분들인 거죠. 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죠? 약간 알 것 같은데 네. 근데 약간 내향이라고 하는 게 흔히 우리가 조금 조용하고 소심하고 집에만 있고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내가 보는 코코넛 PD는 항상 밖에 나가 있고 항상 항상 약속이 더블까지 아니어도 약간 연달아 약속이 약속 다음 약속, 약속 다음 약속 이런 맞아요. 스타일이거든요. 저 이거 녹음 끝나고도 술 약속 있어요.
늘 근데 코코넛을 만나면 늘 그 앞뒤로 약속이 있고 막 어디 들르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약속도 나도 근데 약속이 꽤 많은 편인데 나보다 약속이 많아. 아닌 거의 그건 아닌 것 랍스타. 같은데. 아니야, 약속도 아, 진짜 많고 그리고 집에 잘 안 붙어 있고 관심도 되게 여기저기 많은데 말도 많이 잘하고 엄청 활발하고 이러다 그리고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그게 셀카 많이 올리는 거 좀 약간 이 특징 아닌가요? 맞아요. 아이들은 셀카 안 올리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내향적인 면이 있다고 하니 근데 그렇군요. 또 아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아이도 밖에서 보면 말 많이 하고 텐션 높고 그렇게 인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그렇게 많이 아이인 게 드러나냐면 소규모로 있을 때 진짜 편한 사람 두세 명이랑 있을 때는 아이인 부분이 또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인팁 화이팅. 네, 마지막 MBTI 공개할게요. 13명이 있는 저는 이게 좀 진짜 레전드로 놀랐어요. INFP 13분입니다. 야, 소중합니다, INFP. 짝짝짝짝. 근데 사실 저는 이 MBTI 콘텐츠 준비하면서 INFP가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많지 않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 말이 좀 웃긴데 왜냐면은 제가 이 썰을 좀 풀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 MBTI 별로 데이트하는 서비스 같은 게 있어. 데이트 해보는 약간 가상 채팅 엠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서비스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유일한 상대방 중에 채식한 사람이 INFP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완전 편견 아닌가? 내 주변에 INFP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 주변에 채식한 친구 E가 많고 ENFP 많은데 왜 INFP가 채식한 캐릭터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렇게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INFP가 많네요. 약간 비건들 간의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 같은 게 있잖아요. 또 거기서 아이인 사람들이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고 사람들이랑 잘 놀아요. 근데 또 실제로 만나면 진짜 아이처럼 약간 좀 낯가리고 수줍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또 INFP에 많이 투표를 해주신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INFP가 가장 아이가 내향형 중에서 가장 내향형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 제 빅데이터로 그렇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INFP가 이렇게 제일 많을 줄 몰랐는데 많았고 또 약간 꼽사이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하자면은 그 MBTI 입력을 주관식으로 받았는데 재밌는 게 E인분들은 대문자로 많이 쓰고 맞아. 진짜 I인분들은 소문자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겼어요. 진짜 웃겼어요. 네. 그래서 약간 반반 나오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근데 쫙 그 보면은 이들은 다 대문자, I는 다 소문자여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흥미로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재밌게 MBTI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MBTI 과몰입자 2명끼리 비건들의 MBTI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MBTI와 관련된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을 써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 회 방송에서 읽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건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비건이즘에 대한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건먼지와의 협업 또는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